검단 신도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우리 아테라자이 분양했잖아요. 아테라자이 분양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천 서구 16.9, 17대1 그 경쟁률이 나왔네요.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저조하지도 않는 그런 경쟁률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분양한 거에 대한 거를 또 일주일마다 이렇게 경쟁 그 청약 점검을 청약 결과를 이렇게 그나마 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서울은 뭐 100대1 뭐 이고 수도권은 뭐 몇십 대 1이니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지방은 아예 그냥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좀 많이 안 좋고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GTX-C를 착공을 했는데 착공식만 하고 착공이 안 되고 있다. 착공계도 안 내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해갖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1조짜리 사업이면 중간에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 시공사에서 건축비 오른 것만큼 해줘라. 우리 둔촌 주공 그거 할 때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SOC 각 지방 정부 사업이라든지 지방 정부 사업이라든지 중앙 정부 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나타나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뒤로 미뤄지고 있고, 돈이 2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또 국회에다가 또 아니면 기재부에다가 가가지고 다시 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엄청 크죠. 이게 이제 정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삐그덕거리고 있다. 아예 안 되고 있다.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토지들도 다 반납되고 포기하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쪽이죠. 이게 사업들 자체가 진행이 된다는 거, 출발은 하지만 진행이 돼서 준공까지 가기가 엄청 어려운 지금 상황인 거죠. 국가 사업도 그렇고, 지방 국가 사업, 지방 재정 사업도 그렇고, 민간 사업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럽니다. 공급이 뭐 착공을 많이 했다 필요도 없습니다. 준공 나기도 힘들고, 준공까지 가기도 힘들고, 다 이 은행에서 대출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레버리징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각각 요소에서부터 현금 요구하고 외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왜 앞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냐 그러냐면, 우리 서울전철 5호선 지금 뭐 김포하고 우리 인천하고 인천 서구하고 뭐 여기 2개인 3개인이 하는데 5호선 사업도 지금 착공계도 안 내고 있다. 돈이 막 불어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전에는 한 1조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조 5천억, 2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고 뒤로 미뤄지는 거죠. 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음은 인천시 북부 문화예술회관 제가 2개월 전서부터인가 이거 계양구하고 인천 서구하고 유치하려고 이렇게 경쟁이 있다 이랬는데, 경쟁이 너무 과열됐는지 뭐였는지 무산됐다는 그 신문 기사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경쟁이 심화가 되든 뭐든 좀 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좀 안 하고 있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인천 서구에서도 국회의원도 나서고 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인천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그 소속일 거예요 아마. 우리 인천 서구의 국회의원은 지금 이번에 대부분 수도권은 민주당 야권에서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는지. 계양구는 또 그 당대표시잖아요. 민주당 당대표 그 분이 계양구 옛날에 송영길 씨가 하던 거 해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지금 선정하는 거를 안 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 그렇게 잡음이 나오고 그럼 건전한 건데 왜 그거를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건데, 과열됐다 그래갖고 안 해버린다.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지. 그러면 국가 정책이라는 거, 국가 사업이라는 걸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죠. 다 이쪽 저쪽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맞춰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정하고 이래야 되죠.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승복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인천시가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 다음은 우리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자주 보는데, 우리 검단 신도시가 있죠. 인천 서구 맨 위에 있죠. 바로 위에는 김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저 1단계, 여기는 1단계가 있고, 배기역, 여기 이제 배기역 쪽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풍경채가 11월 달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대부분 입주는 조금 말해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11월 달,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내년 9월 달에 풍경채 위에 우미린 클래스 1에 입주를 하게 되죠. 우선은 이렇게 소식만 전해드리는데, 입주가 그렇게 막 우리 1단계 막 저 밑에 그 신일, 뭐, 호반투, 막 엄청 막 대여섯 개가 몰려가지고 입주할 그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을 때 기억하면은 띄엄띄엄 입주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풍경채 같은 경우에 전세 물건도 나오고 매매 물건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조금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여기 매매 물건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매매 물건을 누가 다 했느냐. 여기 1단계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해겠죠. 그래서 조금 숨통이 트이고, 이 한 가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힐스테이트 그 단지 내 상가도 내가 저번 달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 내 상가가 좀 10개 이상 되는 건 하지 마라. 상가 쪽 안 좋고 기회비용이라고 좋은 거는 비싸더라도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전매되고 하면 리스크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매 제한인데 미리 땡겨서 하는 거잖아요. 조금 주의해서 거래하는 것도 주의해서 경험이 좀 풍부한 부동산 사장님들 거래처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반대 상황이죠. 이때는 전세가가 낮았는데 지금 전세 가격도 오르는 추세고, 저도 뭐 호반도 전세 내놓고 내려왔고 우미린도 전세 내놓고 내려왔지만 입주할 때 이 1단계만큼 전세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괜찮다. 지금 더군다나 내년 5월 달에 전반기에 전철 개통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만 학교가 조금 문제인데요. 제가 호반 입주할 때하고 비슷하죠. 그런 느낌이 여기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지나면 더 좋아진다. 금방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뭐 갱신 요구권이 있고 5% 룰이 있고 뭐 착한 임대, 상생 임대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두 바퀴 돌았죠. 올해까지는 두 바퀴가 돌았을 거예요. 임대차 3법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전세가 2번 정도 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전세가를 올려서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 임차인이 전세 가격 안 좋을 때는 금리가 막 오르고 이래서 안 좋을 때는 임차인들이 유리했는데 지금 또 임대인이 유리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순환한다. 그러니까 막 좋다 그래갖고 너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래야지 서로 감정이 안 생기죠. 이제 뭐 그렇게 막 했던 사람들은 4년 차가 딱 돼버리면 나가라 그러죠. 다른 사람 받아버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상황이 반전에 나가면 비싸니까 안 나가려고 집도 안 보여주고, 이런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정책이 서로를 지금 물고 헐뜯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뭐 윤석열 정부도 엊그저께 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뭐 폐지를 하느니 많이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저께 뭐 아파트 가격이 높아져 버리니까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짚었으면은 안 좋은 그 규제책은 규제가 있으면은 비용들이 다 발생합니다. 규제 하나하나에 다 비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규제를 없애는 거는 맞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에서 이 5%를 지키고 뭐해서 상생 임대인 그거를 활용을 하면은 양도세도 실거주 뭐 안 되는 데는 실거주 해야 되지만 양도세도 깎아주고 이런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오를 것 같아요. 매물들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24년도 8월 달에는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대통령도 뭐 그저께 뭐 토론에 나와서 토론도 하고 했다는데 저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보진 않았고, 또 실무자들이 이제 장관급에서 이제 88 대책인 이런 거 했는데 너무 이제 뜬금없이 시장에 안 맞는 그런 정책들이 나온 것 같고,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이제 재탕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도 이제 보고서 올리면은 1년마다 뭐 분기마다 이렇게 보고서도 올리면은 작년에 했던 거, 그 전에 했던 거 조금 수정해가지고 올리고 또 뭐 수정해주면은 또 다시 해갖고 밤새워서 올려가지고 하고, 공무원 사회가 뭐 어차피 군에서 나오는 행정적인 그런 저기 갖고 그 만들어진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신선한 건 없다. 시장에 맞는 거는 별로 없다. 상업용 빌딩 금방 제가 아까 뭐 힐스테이트 여기 단지 내 상가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상가 투자는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상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옷가게도 있었고 화장품 가게도 있었고 세탁소, 미용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종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음식점이나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다 인터넷으로 옮겨갔잖아요. 이커머스 시장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공실이 많이 나고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퇴하신 분들이 상가 투자나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그 한두 개 성공하는 거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덤비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차라리 너무 좋으면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차라리 노동은 안 하잖아. 결국에는 식당이니 뭐 프랜차이즈니 해갖고 몸까지 망가지고 결국에는 조금 벌은 거 나중에는 빚으로 빚잔치 해갖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뭐 투자했던 거 설비니 뭐니 하면 아무것도 없고 결국에는 몸 망가져가지고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고 전 재산 이게 우리나라 그 개인 사업의 그 한계인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을 묻어두고 조금씩 해서 주식도 해보고 회사를 사는 거잖아요. 주식은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처럼 사자들이 많아서 미국처럼 뭐 투명한 시장이 아니잖아. 시스템이 좀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큰돈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 배워서 역이용하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1, 2년 동안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큰 돈을 쓰지 말고 조금씩 해서 경험하고 이러다 보고 또 수익도 내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유리하더라고. 저도 지금 뭐 한 5년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나쁜 거 아니다. 주식은 뭐 투기가 아니에요. 주식은. 근데 내가 가장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거 이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을까요? 내가 부동산 업자지만 돈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막말로 삼성이라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주식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적금하듯이 계속 그냥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해놓으면 남들 좋다 그럴 때는 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안 사면 안 될 거거든. 근데 그런 것도 사봐. 그래서 잃어보면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남들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주식들.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사가. 그런 회사를 살면 책도 많이 읽어보고 공부가 많이 되죠. 그걸 1, 2년 안에 하려고 하지 말고 5년, 10년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못 하잖아요. 그 막 시골 때 앞에 대해서 농사 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이니까 국가에서 세금이 어느 정도 되고 했으니까 복지비로 그분들에 낸. 저도 장모님, 어머님을 옆동에 1동에는 우리 어머님, 4동에는 우리 장모님, 3동에는 제가 동생하고 8층에는 우리 동생이 살고 제가 맨 꼭대기층에 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약간 절반이 치매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치매 그 학교를 보내. 학교라 그러긴 좀 뭐한데 유치원처럼 이렇게 센터를 갖다 퇴근 시간에 모셔다 주고 아침에 모셔가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까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70살 넘어서 80살 넘어서 치매가 왔으면 그때는 우리 30년도가 넘으면 1,500만 명이래요. 노인 인구가. 젊은 친구들은 인구도 없는데 그 사람을 부양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지금 노인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확률이 적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세대들은, 저희 세대는 빨리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서 돈을 굴리는 방법을 빨리 경험하고 취득해야죠.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불어나고, 버핏도 그러잖아. 내가 잠자는 동안 돈이 굴러가지 않으면 너는 평생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응? 무서운 얘기지. 근데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덜 쓰고 사야 될 거 덜 사고 그런 공부를 해보는 거야. 이게 주식도 이렇게 투자해보고 저렇게 투자해보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도 한 두세 군 가져가서 적금식으로 이렇게 계속 넣어놓고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이쪽에는 단기적으로 넣었다 빠졌다도 해보고.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이니까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그런 거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뭐 얘기가 중간에 샜는데, 우리 어머님, 장모님이 누리는 복지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많지가 않다고 봐요, 확률이. 내가 스스로 해야 돼, 이제는. 노인 인구 1,500만 명이래요. 5천만 명 중에 1,500만 명이 노인명인데 초고령화 사회인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벌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데, 좋은 거 다 지났어, 우리나라는. 안 좋은데, 우리를 부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우리나라가?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상가도 그래서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해보시라고. 욕심내지 마시고, 몰빵하지 마시고, 조금씩, 100만원씩, 100만원씩, 100만원씩. 한 종목 살 때도, 아, 떨어졌구나, 100만원씩 사볼까? 또 올랐다가 또 떨어졌네, 100만원씩 사볼까? 이렇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죠. 맨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 수 있다고 착각해. 이거는 신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묶이고 저기 하는 거야. 욕심을 내니까. 마음을 버리고 조금 이익이 났더라도 어깨에 힘 들어가지 말고. 어깨에 힘 딱 들어가는 순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투자니까. 하나 조금 올랐다고, 하나 잃었다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분산해서 분산 투자해서 분산 매입하고 분산 매도하고 분할 매도,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해보면, 무슨 시장을 알아야 되고 기업을 알아야 되지만. 다음은 이주자 택지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주자 택지는 이제 검단 신도시로 얘기하면 원주민들, 이제 오래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주자 보상을 다 해주고 이주자 택지라는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신도시가 되면은 80평을 해갖고 4층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싸게 줘야, 지금 4억 정도의 분양을 해줬죠. 검단 신도시는 A1, 뭐 A2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주자 택지가 F1, F2, F3, F4, 여기 F4. 그러면 안에 있던 사람들,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원주민들은, 땅주인은 밖에서 사는데 땅만 갖고 있던 사람들, 이 협의자라 그래요. 다 수용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상 다 해주고 단독주택 용지를 줘요. 이번에 줬죠. 이 지구 내에서 임대로 있던 사람들은 상가 딱지를 줘요. 이사비니 이런 거 다 주고.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또 상가 딱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싸게 공급을 해주니까 피가 붙어서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아파트만 좋지 이주자 택지, 협의자 제 가격을 못 받는다. 지금 이게 끝나고 아파트가 공급이 없어가지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제 예상에는 이주자 택지도 괜찮아지고 한다. 토지 상태로 놔둬라. 그때 가면은 건축비도 약간 지금처럼 고공행진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거 나왔고, 지금 이주자 택지 매물만 있지 거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서부터 신축 아파트만 해라. 투자를. 1세대 1주택. 그때는 다주택자도 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일 먼저 올라왔잖아. 제일 먼저 올라왔고,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막 오르고 있고, 내가 버는 돈보다 오히려 이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잘 고른 아파트는. 근데 요번에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축소했죠. 축소해도 보험업종이나 캐피탈 업종에서 한번 찾아보셔라. 금리도 싸고 괜찮을 수 있다. 공부하고 알아보고 내가 해봐야지. 내가 과실을 따먹어야지.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다고 과일이 떨어져 갖고 내 입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번 달에 긍정적인 그 소식, 그 데이터도 보고,
부정적인 데이터도 보고 중간에 있는 데이터도 보고 해서 판단을 해라. 맨 한 80% 90% 사람들이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것만 보고 긍정적인 거면 부정적인 거 생각도 안 하고 보고 판단을 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는 거고 자산을 잃는 그런 투자도 하게 되고 한다. 근데 심각하게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합을 해서 들어본 다음에 그럼 공부해야죠.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 안 하려고 그래. 습관이 안 돼서. 이런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돈 버는 공부. 근데 이런 공부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몸뚱아리 해갖고 무슨 사업체 차리고 그런 것도 괜찮지만 내가 몸뚱아리로 직원 부려갖고 일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지. 근데 내가 몸뚱아리 갖고 혼자서 뭐 해보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그럴 나이 아니잖아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스톨라니 계량 달걀 모형이 있어요. 투자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거. 그래. 금리가 제일 정점일 때 A였을 때 그 다음에 B로 가고 그 다음에 C로 가고 그 다음에 D로 맨 밑으로 가고 금리가 저점일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지나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다 근본 원인은 지나고 나니까 가장 큰 원인은 금리였잖아요. 금리가 올랐는데 그것도 급격하게 올라버렸잖아요. 막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빅 스텝은 0.5포인트, 스몰 포 스텝은 뭐 25포인트,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은 0.75, 75포인트 올랐잖아요. 급격하게 막 1년에 그렇게 올라버리니까 시장이 그냥 당황을 하고 그냥 퍽퍽 쓰러진 거죠. 근데 그 금리에 따라서 이게 사람들이 순환하는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A, B, C, D 이렇게 약간 경기 사이클도 있지만 아파트 가격도 올랐다 내려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런 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을 때 어깨에 왔을 때 내가 팔고 어떤 분은 뭐 작년에도 그냥 막 공포를 해가지고 팔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푸르지오도 그렇고 우미린도 그렇고 그래도 한번 전철이 개통되는 걸 내년에 한번 상반기에 보고 판단을 하셔라. 왜? 결국엔 원래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정부에서는 이때는 대출 조건이라든 이런 걸 좋게 해주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실물하고 같이 오른다. 근데 후행 지표는 아닌 것 같아.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먼저 오르니까 주식보다는 늦지만 그래서 주식이 한 1, 2년 좋았잖아요. 지금도 나쁘지는 않고 좋잖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부동산의 금리가 하향 추세로 가면 부동산 쪽에 자금이 몰리고 이러다 보면 또 붐업이 되고 거품이 생기죠. 조금은 이런 모형을 보고 또 갑자기 어저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보고 제가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번 8월 달에는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날이 이제 조금은 서늘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서늘해질 거예요. 물론 조금 늦었지만 시간은 내가 거꾸로 서 있고 매달아 놔도 시간은 갑니다.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똑같이 가는 거죠. 내가 그 시간 동안 지나온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항상 어렵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힘들어야 나중에 그나마 좀 좋은 환경에서 내가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많은 것도 해보고 많이 실패도 해보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큰 대기업을 이룰 수도 있고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그런 많은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런 기업이 나올까요? 나오길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똑똑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을 많이 거느리고 월급을 많이 주고 이런 기업을 일구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우리가 복지도 많이 받고 지하철이라도 공짜로 타고 다니고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도 많이 노력을 해서 제가 열심히 살고 하는 거 죽을 때까지. 워런 버핏이 지금 93세인가 그렇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고 생년월일을 몰라서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님 반치매신데 40년생이더라고요. 버핏이 43년생인가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 33년생인가로 알고 있나? 버핏의 나이도 굉장히 90이 가까운 거죠.
그분이 뭐 인간성이 좋다거나 금방 말했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얼마나 냉철하면 그런 부를 이뤘겠습니까? 1조 달러가 넘대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크 기업도 아닌데 1조 달러짜리 그 기업이 미국 전 세계 통틀어서 몇 개나 있나요? 10개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성장주라든지 이런 거 투자한 것도 아니고 전통산업에 투자해가지고 그거 정도 읽었다고는 대단하신 분이죠. 작년 11월 달에 돌아가신 그 찰리 먼거란 그 파트너분도 대단하신 분이고 작은 꿈을 꿔봅니다. 그분들처럼 되지는 못하겠지만 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분들도 다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준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다 읽었습니다. 제가 책도 2-3권씩 읽고 다 결국에는 유리하더라고. 부동산 투자했던 분 장기간 투자를 하니까 주식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는 9월이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인데 제가 일부러 머리를 기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머리를 안 자르고 한번 길러보려고 그래요. 조금 올해 겨울 때까지 지날 때까지는 제 생김새 보고 이거 제 이 말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거를 알아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지 뭐 제 생김새 보고 뭐 코가 2개고 입이 하나고 이거 보려고 제 거 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추석 잘 보내시고 9월 말에 제가 또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소장이었습니다.